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m/s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등속하는 물체가 있다 해봅시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m/s의 속력도 쓰기도 합니다만 km/h 쓰기도 하죠. 시속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10m/s는 시속 몇 킬로미터입니까?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 아니겠어요, 그죠?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0m를 가요 하면 그게 10m/s의 의미가 될 것이겠습니다. 단위 환산 문제네요. 단위를 바꾸겠습니다. 단위 곱하기 1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1이라고 하는 것은 곱셈의 항등원이잖아요. 원래 데이터에다가 곱하기 1 해버리면 원래 데이터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1000m는 1km와 같죠. 분자 분모가 1000m와 1km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네요. 이 값은 1이에요. 그래서 미터를 없애면서 내가 원했던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뽑아낸 겁니다. 똑같습니다. 시간이라는 hour라는 단위를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세컨을 없애면서요. 1시간과 3600초는 뭐하다? 같은 값입니다. 세컨 사라지면서 내가 원했던 시간, 아워 단위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산수계산은 1도 아닌 게죠. 분모에 1000이 있겠고 분자에 10과 3600이 있네요. 남은 건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겠습니다. 공세개 떨어내고 나니까 시속 32km라는 이런 데이터를 얻어내게 됩니다. 치킨 10마리를 시켰습니다. 닭다리 몇 개 와야 됩니까? 치킨 한 마리당 닭다리 2개 와야 됩니다. 10마리 시켰으면 20마리에 걸 것이겠습니다. 이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그네슘 원자는 24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마그네슘을 6g을 준비해봤대. 이거 몇 몰이니 하는 거예요. 곱하기 1을 해볼까 하겠네요. 마그네슘에 대해서는요. 24g과 1몰이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그람 지으면서 산수계산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몰 개거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 아까 불이라는 놈을 준비했잖아요. 그치? 불이라는 놈을 똑같이 6g 준비해볼까? 불도 4분의 1몰 나올까요? 아니요. 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불이는 원자력이 64예요. 64g이어야 1몰계인데요 하겠습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그람 집어넣는 거죠. 똑같은 질량이라고 한다면 원자량이 크니까 원자의 개수는 적게 모았네요. 이해됐어? 화학원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을 쓰겠습니다. 화학원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개수 n은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양적 관계 개수 세는 거예요. 몇 개인데요 하겠죠. 몇 몰인데요가 나오는 거예요. 질량이 있었다면 질량을 보통 m으로 써야 되는 건 이제 물리 쪽인데요. 우리가 보통 화학식량, 원자량 이렇게 하면서 라점을 쓰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예, 원자량 이거 말입니다. 원자량 이놈 말입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제 질량을 웨이트 W로 많이 쓰고 있는 경향이에요. 질량을 원자량 단위로 나누면 원자의 개수가 원자량, 질량을 분자량 단위로 나누면 분자의 개수가 나와요 하는 이 식이에요. 이해했어? 그래서 같은 질량, 6g이랑 같은 질량을 모았는데 원자량이 작은 놈은 원자의 개수가 많이 모았겠네요. 이 좀 안 떨어지죠? 6하고 이거 그지? 대략 10분의 1몰개가 채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이거를 써놓고 시작해야 될 것이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탄소, 산소,
마그네슘 준비했습니다. 8g 준비했네요. 10g 준비했잖아. 16g 준비했어요. 개수는 어떤 관계를 보겠습니까? 자, 나, 다. 뭐 대소 관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12와 16과 24네요. 매번 써야 할 것은 이것이겠죠. 개수 n은 하겠습니다. 질량을 물론 넣는데 원자 넣을래요. 질량은 각각 8g씩 10g 그리고 16g으로 다르게 줬습니다. 원자는 어떻습니까? 12로 나누겠습니다. 원자량은 16로 나누겠고요. 원자량 24로 나누겠습니다. 가하고 다를 먼저 비교해볼까? 가는 10분의 8이라는 숫자와 얘는 24분의 16 어때요? 같죠? 뭐 재수 없게 서로 다른 질량인데 우연치 않게 개수가 같을 수 있네요. 나 16분의 10 얘는 어떨까요? 얘가 될 거죠? 16이 보면 256인 것 같네요. 240 됐어요? 이거 분수 계산한다고 열심히 초등학교 때 공부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산 실수했어요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좀 전에 여러분한테 원자량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분자량 얘기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결국 원자량들을 합치면 되겠죠. 분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분자에 대해서 할 때마다 원자량들을 다 합쳐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기본이긴 합니다. 분자가 나오면 즉 분자식을 보고 우리는 일일이 원자량들을 합쳐서 분자량을 산출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분자가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억 가지의 분자 전부 다 다룬다고요? 아니요. 꼴랑 한 30개 갖고 돌려막기예요. 분자들이. 그래서 분자식들 가능한 분자식들과 분자량들 자주 나오는 놈들은 좀 우리가 미리 익혀놨으면 좋겠습니다. 1원자 분자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 제논, 라돈 이 6가지의 18조 원소들은 1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놈들입니다. 쌤, 철은요 분자인가요? 금속해놓은 물질은 분자란 말 쓸 수가 없다 했죠. 중2 때 나오는 거예요. 헬륨 분자는 얼마죠? 4죠. 네온 20이고 아르곤 40개입니다. 화학2에 보면 나중에 이제 분자량과 분출의 속도, 그래머의 확산 법칙하면서 그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가벼운 놈이 더 빨리 움직여요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량적으로는 루트에 비례할 수가 있겠습니다. 4와 40, 10배 차이가 나네요. 루트 10배 헬륨이 더 빨리 나가요. 화학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원자 분자를 생각해 볼게요. 원자 두 개인다면 X2 형식과 XY 형식을 쓸 수 있어요. 뭐 뜻일까요? 이거는 원소 물질이고 이거는 화물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어?
X2 형식을 쓸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수소가 가능해요.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와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가 가능해요. 주기표 느낌 나게 썼네요. 3에서 기체 상태 물질입니다. 액체고요. 아이오딘 고체입니다. 수소 분자는 얼마 나옵니까? 2죠. 원자량하고 분자량 헷갈리지 마십시오. 수소 분자량 2, 질소 분자량 28, 산소 32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린은 38량이고요. 염소는 70이랬어요. H2를 볼게요. 수소의 분자를 보면 2짜리와 3짜리와 4짜리가 있어요. 뭔 뜻입니까? 1, 1 만나서 2가 되는 놈과 1, 2 만나서 3이 되는 그리고 2, 2 만나서 4가 되는 놈이 있습니다. 선생님, 삼중수소는 하는데 삼중수소는 자연계에서 존재하진 않고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핵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인위적으로 합성한 원소예요. 합성한 동元소가 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소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 놈들의 존재 비율은 거의 무시할만 하다는 되겠습니다. CL2 염소의 평균 분자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염소 평균 분자는 71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네요. 얘는 70짜리와 72짜리와 73짜리가 존재하는데요. 3535 만났습니다. 3537 만났겠고요. 3737 만났습니다. 존재 비율 따져보면 3535 만난다는 것은 4분 3 곱하기 4분 3으로 16분의 9의 존재 비율입니다. 3537 만날 수 있는 것은 16분의 6의 비율이 되겠고요. 3737 만난 것은 16분의 1의 존재 비율입니다. 그래서 70짜리가 16분의 9, 72짜리가 16분의 6, 74짜리가 16분의 1 해서 이게 71 나온 거예요. 또는 염소의 평균 원자의 35.5 되잖아. 35.5의 2배가 됩니다. BR2를 봅니다. 아까 브로민은 79짜리하고 81짜리가 됐잖아요. 2분의 1 대 2분의 1의 존재 비율이 있어요. 여기는 158, 160, 162가 이런 존재 비율가 있습니다. 비록 존재 비율은 제각각이지만은 동위원소가 두 종류가 있다면 이원자 분자 볼 때 분자에 다른 세 가지 분자가 있다. 이건 공통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건 뭐 맨날 나온 놈들이니까요. 항상 이 놈들의 비율 그래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브로민의 평균 분자량은 160인데요. 뭐 굳이 외울 이유는 전혀 없겠죠. XY 두 종류의 두 가지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수소화물의 대표적인 놈이 HF, HCl, HBr 그리고 HI 같은 놈들이 있겠고요. 산소의 대표적인 놈으로는 일산탄소라든지 일산질소 같은 놈이 이제 대표적인 놈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한테 기체반의 양적 관계가 꽤 중요하게 여겨진다 했는데요. HF 분자량 20도입니다. 재밌게도 끓는 점도 20도씨예요. 염화수소 36.5가 되고요. HP는 별로 필요 없겠죠? 일산화탄소, 탄소 12짜리입니다. 산소 16이고요. 분자량 28이고 일산질소는 30도입니다. 반면 기체반의 양적 관계에서 여러분을 암담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엔 3원자 분자들입니다. 3원자 분자들은 X3 형식과 X2Y 또는 XY2 형식까지는 마지막으로 이런 형식이 있겠네요. X3까지 놈은 거의 오존이 하나뿐일 것 같습니다. 산소 16짜리가 3개 있습니다. 분자가 48짜리입니다. 나중에 O2하고 O3 산소와 오존을 놔두고 온도비 같으면 부피비가 어떻게 되냐, 밀도비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을 때가 있겠네요. 가장 이놈이죠. 이놈들이 대표적인 놈으로 H2O, H2S 질소산물로 보면 NO2와 N2O 탄수화물로 CO2라든지 SO2 이런 것들이 역시 대표적이 될 것 같습니다. 수증기 분자량, 물 분자량 18이죠. 황화수소, 황이 32예요. 34 나와요. NO2 분자량 46이고요. N2O 아산화질소라는데 44가 됩니다. 특히 이 두 개는 매우 단검해주죠. 이산화탄소 44와 이산화황 64. 특히 이산화황 64는 기체반 양축 관계할 때 굉장히 역시 단검행위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다원자 하면서 아모니아라든지 4원자 분자입니다. 5원자 분자라면 이제 CH4, 메테인부터 시작되는데요. 탄수화물들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래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여기 일단은 뭡니까? 일단은 화학의 유용성 하면서 일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스킵하고 넘어가서 바로 올라오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말 그대로 진짜 스킵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탄수화물 유용성 하면서 뭐 탄소 하면서 유용한 화합물로서 아까 메테인이라든지 이런 거 연료를 사용합니다. 메탄올, 에탄올 하면서 연료 사용하기도 하고 에탄올 술로 만들기도 하고요. 뭐 아세트산 하면서 식초 원료 물질이에요. 뭐 아세톤 하면서 뭐 멜크 취하는데도 뭐 사용되고 뭐 그래요. 폼알데하이드 하면서 1급 발암물질이지만 뭐 어쨌든 뭐 그런 데다가 사용돼요. 이런 것들이 그냥 훑고 나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페이지도 몇 페이지 안 돼요. 여기 뭐 일반적인 책을 보셨다면 내용 정리 한 2페이지면 다 정리됐을 거예요. 일반적인 책으로 말입니다. 즉 뭐 완자라든지 뭐 우공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은 큰 일단은 화학 유용성 하면서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에서 내용 끝나고 맙니다. 근데 하이탑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이럴 때 인천과학부 기출문제를 미리 드렸죠. 앞에 한 페이지가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일단은 얘기를 이걸 먼저 소개하기는 좀 여러 가지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주에 하려고 넘겨놨습니다. 그럼 진상공부 쪽은 이 부분을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인정만 합니다.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요. 올해는 또 어떻게 하는지는 뭐 여기서 말하고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또 서로 바꿔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심지어 짜증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읽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서술은 1번에 가로 3번 나일론을 합성 산업 이름을 써갑니다. 들어봤어요? 적혀 있긴 있어요. 케이더스가 만들어갖고 저저저 뭐 이런 지엽적인 걸 묻는지. 나는 제조한 사람이요. 뭐 이런 아니 누가 그걸 외우고 다녀. 그죠? 예. 생각외로 과거에서는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실험기구 이름이 뭐야 하는 거. 즉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뭐 피펫으로 용액을 옮기고 뭐 이렇게 쌤 피펫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실험기구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도 좀 꽤 있네요. 그죠? 여러분 기억력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실험기구입니다. 뚜껑이 있고요. 별로 열도 할 수 있습니다. 폭이 있네요. 이거 뭐지? 오 좋네요. 아 이야기가 한번 한 1, 2, 3학년 한참 공부 리프레시 했죠? 그때 몇 달 전에 물었으면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네요. 역시 이 탄수화물들이 이제 시험에 그 분자량 측정하는데 이런데 꽤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거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분자량 릭스 쫙 써주기는 좀 무리가 많겠습니다. 2월 맨 마지막 주에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몇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C2H5OH 이름은 에탄올이라 불러주는 놈이에요. 에탄올 분자량은 46 이거 잘 나와요. CH3COOH 이름은 아세트산이라 불러주는 놈입니다. 열 분자량은 60이에요. 매우 잘 나와요. 이건 뭐 잘 알다시피 포도당이라는 게 있죠. 포도당 분자량 180입니다. 못해도 탄수화물로서 이 세 가지는 기억해 주십시오. 되겠나요? 정리해 주세요. 시에는 기억나요? 저 탄수화물도 쫙 일서에서 분자량도 짜증 쌓았던 거? 써줬다는 게 기억나요? 그 분자들이 다 기억나요? 그럴까요? 인천 과구 쪽은 기출을 쭉 보시면 하겠지만 뭐뭐뭐 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부분이 좀 적어요. 지정에는 뭐였어요? 서술하시오가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데일리 테스트를 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1번과 3번을 시험을 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보실 건 아니고요. 보시면 계산 과정은 서술하시오 1번에 가로 3번 서술하시오라는 이런 멘트들이 보여요. 서술하시오. 그냥 숫자만 끄적거리다가 그거 답만 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말로 잘 적어놔셔야 되는 거예요. 글로.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년 여러분들이 칠 때는 그런 식의 질문들이 올 거라 봅니다. 올해만 유독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오케이? 서술하시오. 이거 어제 진단 애들이 나한테 줬던 똑같은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낼 거예요.
뭐 눈에 안 보이겠지만 좀 알 때 서술하신 답이 보이고 어떤 친구도 이렇네요. 한눈에 봐도 정답만 쓴 걸로 보이네요. 이거 점수 안 나와요. 서술하시오라에 대해서 이렇게만 써놓으면 점수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거는 시상 대학교 가면 다 서술하시오 이공식이에요. 객관식 없어요. 내가 담답변도 잘 없어요. 왜 그게 나왔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객관식은 문제 푼 사람들 위주로 낸 건 아니에요. 객관식은 출제자 위주예요. 출제자 채점하기 펴는 게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서술형해야 하다못해 부분 점수를 주죠. 실제로 이제 과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채점한 거에 대해서 부분 점수 대해서 평균을 좀 더 올리거나 낮춰요. 그래야 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점수 채점한 거에 비해서 역전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첫 점수보다 역전되는 경우는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 서술에 대해서 나름 어느 정도 점수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아졌을 때일 것 같습니다. 단답형이나 객관식으로서는 그 도저히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서술했느냐에 따라서 이 얘기죠. 말을 써보는 내 생각이 머릿속에서만 맴맴거리는 게 아니고 손으로 써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중학교 때는 그런 연습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는 그런 연습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쉽다는 일이죠. 네. 자, 그러면 역시 모를 개념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H3COOH 이름은 아세트산이라고 했네요. 아세트산을 나는 12g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세트산을 12g 준비했습니다. 몇 몰 모았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몰 모았니? 똑같죠? 아세트산의 분자는 60이에요. 60g을 모으면 1몰게 모았는데요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지원해서 60과 10이면 5분의 1몰게를 모았네요. 이게 나오죠. 확인됐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몇 개냐니까라고 묻겠습니다. 몇 개냐고요? 1몰게에 해당하는 개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됩니다. 몰 치우면서 1.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모았네요.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겠군요. 이해했습니까? 야, 아세트산 5분의 1몰기를 모았다고 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총 원자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질문해 보도록 하죠. 총 원자의 개수. 아세트 구성하는 총 원자의 개수는 이거 한 분자당 8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8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몰기의 분자라고 썼다면 곱하기 1 할게요. 어떻게? 한 분자에는 8 원자가 있잖아 라고 분자를 지울 수 있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몇 개요? 라고 묻겠습니다. 수소 원자를 보시면 4개의 수소 원자가 있네요. 이게 5분의 1몰기의 아세트산 분자를 쓰면은 한 분자 속에는 수소 원자가 4개 있잖아 하면서 5분의 3몰기의 수소 원자 있잖아.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오버해볼까요? 아세트산을 태워볼게요. 아세트산을 태운다는 것은 완전 요소시킨다는 것은 CO2 이산탄소와 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탄소 원자가 2개 있어요. 지한 분유 법칙에 맞춰서 이산탄소는 2개 나와야 되겠습니다. 수소 원자는 4개 있거든요. 물 분자가 2개 나와야 되겠네요. 산소 원자는 4개, 2개, 합이 6개가 있습니다. 상승이 될까요? 아니죠. 이게 산소가 2개 있어요. 2개 어떻게 됩니다. 그래
아세트산 12g을 태웠잖아. 소모되는 O2는 몇 몰입니까가 나올 수 있겠고요. 방출되는 CO2는 몇 g입니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태웠다면 산소는 2배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5분의 1몰이었다면 산소는 5분의 2몰개가 필요했네요.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산화탄소는 2배만큼 필요하네요. 예, 그래서 CO2는 5분의 2몰개가 나왔어요. 근데 물은 게 뭐였지? 몇 g입니까? 묻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는 43mg. 탄소 12짜리 하나와 산소 16짜리 두 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질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1몰당 44g입니다 하면서 예, 몰을 주면서 5분의 2 곱하기 44라는 숫자가 얻어질 수 있겠네요. 문제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야, 치킨 10마리 시키면 닭다리 몇 개 와? 이거와 안 달라요. 이 단위 환산을 얼마나 잘 해줍니까가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기체와 양적 관계하고 넘어가는 전 단계예요. 원자 1몰개를 모았대요.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된다 했습니다. 분자 1몰개를 모았대요. 여기는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다 했습니다. O2 산소 분자를 1몰개 모았어요 라고 한다면 산소 분자는 30이니까 얘는 32g에 해당하는 놈을 모았어요. 그런데요, 중3 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배워왔네요. 기체는 온도하고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 라고 합니다. 누가 얘기했죠? 아보. 예, 그렇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물론 아보가드로가 역시 마찬가지 돌던처럼 뜬금없이 야, 대충 보니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겠는데 뜬금없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했죠? 예? 수증기 만들어서. 예, 수증기 만들 때 특정 부피비례대로 만들어지더라. 암모니아 만들 때 특정 부피비례대로 만들어지더라. 게리상이 발표했습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그 기체 반응의 법칙은 중3 때는 뭘 하겠습니까 하면 야, 반응할 때 수증기 만들 때 2대 1대 2의 수소, 산소, 수증기의 부피가 2대 1대 2야 라고 했던 것을 이제 화학원 들어가면 질량을 던져주고 부피를 던져주고 몰수를 계산하는, 물론 짬뽕하는 거죠. 이걸 짬뽕하는 거예요.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에 같은 게 분자가 들어있으니까 기체의 부피는 온도 압력이 같다는 전제 조건에서 분자의 개수에 비례해 얼마나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표준 상태라면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의 공급 부피차입니다. 물론 0도씨 1기압이 아니다라면 당연히 1몰의 부피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25도씨라 할 때 1몰 부피가 24리터야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별다른 필요는 없다면 0도씨 1기압 흔히 말하는 표준 상태를 항상 상정하고 올게요. 22.4리터가 1몰계에 해당할 수 있는 부피입니다. 산소니까 32g이 1몰이죠. 만약에 수소를 모았어요. 1몰의 부피를 모았어요. 수소 1몰의 부피도 얼마? 20.4리터예요. 질량은 얼마죠? 2g이죠. 그래서 만약 질량이 같은 질량을 모았대, 수소도 2g 모으고 산소도 2g을 모았대. 그러면 분자량이 작다면 분자의 개수가 많겠고 부피가 크게 나와. 매번 이 패턴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산소를 32g이 아니라 얼마만 모았다면 2g만 모았다면 16분의 1몰기를 모았으니까 22.4리터의 16분의 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연습해보죠. N2 질소를 모았답니다. 질소를 14g 모았네. 이거 몇 몰기입니까? 몇 리터입니까? N2 플러스 수소를 통해서 NH3 암모니아 만들겠습니다. 화학식 안 썼어요? 만들어지는 NH3는 몇 몰개가 얻어지겠습니까? 몇 리터가 얻어지겠습니까? 표준 상태 상정하고 갑니다. 질소 얘는 28g이어야 1몰개입니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질소 분량이 28입니다. 예, 2분의 1몰개를 모았네요. 0.5몰개를 모았어요. 1몰당 부피가 얼마라고요? 20.4리터예요. 7.2리터가 얻어졌어요. 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 만들 때 1대 3대 2의 부피비로 만들어집니다. 질소를 14g 질소가 얼마? 2분의 1몰개가 있다면 얻어지는 암모니아는 그것의 2배만큼 2분의 1몰의 2배만큼 1몰개가 얻어지겠네요. 22.4리터가 얻어지겠네요. 기체 반응 법칙 1대 2의 부피비로 얻어져요. 예, 11.2리터의 질소였다면 암모니아는 그것의 2배만큼이 얻어져요.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건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써봤습니다.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썼을 때 아까 화학실한테 어떻게 썼습니까? 하면 CH3COOH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시성식이라는 이름이에요. 선생님 분자식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는 분자식은 그 물질을 구성한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걸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탄소 원자가 2개 있고 수소 원자가 4개 있고 산소 원자가 2개 있는 이걸 아세트산의 분자식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는 아세트산을 안 써요. 이걸 써요. 왜 그럴까요? 이성질체라는 놈이 존재해요. 분자식이 같아요. 당연히 분자량도 같아요. 근데 구조가 달라요.
폼산 메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에스테르 물질인데요. 폼산 메틸도 분자식은 C2H4O2 같아요. 어이씨, 근데 뭐가 다른데? 뼈대가 다르다고요. 구조가 달라요. 구조식을 쓸게요. 여러분들이 공유할 때 결합의 종류와 결합 각도까지 좀 고려된 그런 그림입니다. 아스는 CH3, COOH 이렇게 구조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3단원 공부해 보시면서 결합 각도 하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109.5도, 대략 120도, 약 104.5도 나오는 이런 뼈대, 이중결합이 있다는 그런 뼈대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럼 폼산 메틸은 어떻게 씁니까? 하는데 폼산 메틸은 HCOOCH3 이렇게 됩니다. 이게 폼산 메틸이라는 놈의 구조식이에요. 2월 맨 마지막 주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스테르 결합이라는 놈이 존재해요. 그래서 얘의 시성식은 HCOOCH3 폼산 메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들은 대체로 이런 시성식 위주로 써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한테 꽤 중요한 용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바로 실험식입니다. 분자식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를 다 적어주는 게 분자식이었다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게 실험식이에요. 2대 4대 2, 1대 2대 1, CH2O 쓰는 거죠. 여기도 CH2O 쓰겠습니다. 당연히 분자식 같으니까 실험식 같을 수밖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실험식이 같으면 같은 질량이 태웠을 때 필요한 산소, 방출된 이산화탄소 이게 다 똑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포당이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포당의 분자식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실험식 내면 어떨까요? 6대 12대 6? CH2O예요. 분자식은 같네요. 당연히 실험식 같아요. 분자식은 같지 않아요. 근데 실험식은 같네요. 이해됐습니까? 폼, 알데, 하이드라 불러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뼈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면삼각형이죠. 분자 얘기할 때 굉장히 자주 나왔던 놈이죠. 결합도 122도, 근데 퉁쳐서 120도 주는 그런 놈이에요. 얘의 시성식은 폼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HCHO 이렇게 써주는 게 시성식입니다. 분자식을 쓰면 CH2O 당연히 이것도 CH2O가 돼야 되겠네요. 분자식이 서로 다른 실험식 같은 꽤 다양한 물질들을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보자마자 이거는 폼산 메틸이잖아, 이건 아스산이잖아 바로 튀어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물질이 무엇인지 원소를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이 원소 분석법은 예전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진사는 이걸 여전히 첫 페이지에서 중간고사에 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체는 안 되네요. 내년에도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연습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지시료 X를 태우겠답니다. 완전히 연소시켰습니다. 그때 CO2 이산화탄소와 물이 얻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은 좀 다르게 썼네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물을 흡수하는 놈은요, 물을 잘 흡수하는 Cl2관 염화칼슘관의 질량 증가가 있었겠습니다. 염화칼슘의 질량이 W1만큼 증가했다 해볼게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는 이쪽에 들어있는 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W1에다가 18분의 2를 곱합니다. 뭔 뜻입니까 하면
물 전체 분자에 대한 수소의 원자의 비율 18분의 2입니다. 그래서 9분의 1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 9분의 1이나 18분의 2나 같은 말입니다만은 18분의 2는 물 분자에 대한 수소의 질량 비로서 조금 더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분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들은 수소 많은 질량이 겁니다. 똑같네요. 이산화탄소는요. 여기에 수산 나트륨환을 넣는데요. 수산나트륨은 CO2 이산화탄소를 저흡수합니다. 이산화탄소 속에 들어있던 탄소는 미지시로 X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이놈의 질량을 W 풀어갈게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산화탄소 분자가 4,4에 대한 탄소 원자량 12 4,4분의 11을 하면 이건 탄소 많은 질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미지시로 X 23mg을 태웠다고 할게요. W0는 23mg이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염화포 슈가의 질량 W1이 27, 이산탄소의 질량 증가, 이거는 44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해됐습니까? 수소의 질량이 얼마 나와요?